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11월 1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미장부터 살펴보면은 얼마 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이네요. 수요일 장대 음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소화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난은 아직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경기 회복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 한국장은 이때가 아마 이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 미장 애플이랑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먼저 시간 외에서 빠지면서 한국장은 이제 지레 겁먹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준 것 같아요.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제가 요날 막판에는 장을 못 봤었는데 밖에 있느라 이게 만약 장대 음봉이었으면은 그냥 그 꼬리 없이 더 좀 아예 이때 비중을 조금 실어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매매도 해봤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각설하고 일단 오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막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코스피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막판에 조금 돌아 나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점심쯤부터 좀 돌아 나가다가 다시 무너졌지만 마냥 좋다 할 수 없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요 자리에서는 이제 돌아 나가는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저가를 깨고 또 그 전날의 저가를 만약 깨면은 또 이 밑에 부분 도전하고 요 자리 지지 테스트 한번 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저가나 금요일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은 그냥 조금 그냥 위협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오늘 환율이 또 1178원까지 오르는 걸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래 왔던 것처럼 지수보다는 지수를 신경 쓰는 거면 사실 대형주를 해야겠죠. 대형주를. 근데 지금은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 그리고 테마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하면 아직은 그래도 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황 저는 이제 요 정도로만 보고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체크할 만한 뉴스나 종목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이나 이런 뉴스를 언급하는 순서와 중요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수출 억제 히토류 가격 10년 내 최고치로 이제 이 내용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유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전력난이 어쨌든 첫 번째 이슈예요. 공급이 어렵고 당국의 기업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 오랜만에 티플렉스가 다른 걸로도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엔 지금 이 흐름 자체는 저는 히토류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 헤인 이런 것도 움직였나? 헤인 같은 건 좀 잊혀진 지 오래네요. 아무튼 유니온 형제들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며칠 전에 들썩거렸죠. 근데 이제 자리만 본다면 저는 그냥 아래로 내려오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조금 오늘 캔들은 조금 애매하고 오늘 캔들의 이 아랫부분과 5일선을 깨고 요 만들어내는 한 요 정도가 만약 와준다면은 그때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쪽보다는 큰 재료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곳이 다른 게 더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장 후반에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온 메타나 오늘의 시장 메인이었던 NFT 그리고 그것들과 완전히 떼놓을 수는 없는 코인 이런 종목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내려오면 볼만하지 지금 막 적극적으로 덤빌 자리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오늘 장전에 봤던 뉴스인데요. 요거 문 대통령 2050년까지 석탄 발전 전면 폐기. 뭐 결은 계속 비슷하죠. 온실가스 감축, 뭐 탄소 중립. 뭐 우리나라의 스탠스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스탠스 흐름이 다 이러니까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석탄 발전 폐기가 가능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기조가 이렇다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뭐 원전까지 리스트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원전은 사실 오늘 조금 무너졌죠. 조금 뭐 한신기계 대장 최근에 대장으로 나갔었던 애는 요 지금 갭자리를 메꾸고 다시 말아 올린 모습. 뭐 일진 파워 꼬리 길게 달았고 완전 아마 오늘 원전 들어가서 비중을 줄이거나 그냥 털린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꼬리가. 그래서 뭐 저도 그 원전 종목 하나 스윙 계좌에 1차 비중 넣은 거 있는데 뭐 오늘 오전에는 플러스 빨간불 들어오다가 다시 막 무너지는 거 보고 하지만 근데 아직 걱정되는 구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 요 뭐 예를 들어 이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그렇게 큰 걱정이 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었죠. 탈원전 기조가 정책 방향이 현 정부였고 프랑스 같은 애들도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다음 대선 주자들이 이 원전이라는 건들기 좋은 이야기를 과연 안 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또 장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요소수 물류대란 오나 화물차주 발만 동동. 근데 뭐 대박으로 보지는 않아가지고 뭐 KG 케미칼이랑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여러 종목들이 오늘 갭 뜨고 주저앉았다가 뭐 장막판 살아나면서 꼬리는 달았지만 저는 그냥 흘러가는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마켓컬리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소식이 내년 상반기 상장 국내 상장 예정 뭐 내용을 보면은 뭐 5조에서 7조의 기업 가치가 예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지금 연말은 그러니까 아닐 테고 뭐 그때 컬리가 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뭐 미래에셋 벤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뭐 투자사들이 먼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는 뭐 흥국 F&B, 뭐 KC피드,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그 컬리의 물건을 팔고 있는 뭐 납품 기업 종목들까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꼭 정리를 해서 뭐 창투사 종목들을 뭉태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컬리 종목들 따로 보고 두나무 종목들 따로 정리하고 해서 뭐 그냥 매일매일이든 뭐 아무튼 눈에 띌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다가 자리를 잡는 모습이 조금 파악이 보인다 하면은 그때 덤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다음에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다. 뭐 아까 그 히토류도 10년 만에 최고. 식료품 10년 만에 최고. 뭐 이유는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뭐 천연가스 요런 게 급등을 하고 하면서 원활하지 못한 비료 공급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식료품 가격 상승의 이유라고 합니다. 관련주들 뭐 여러 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요 종목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이 240선 부근에서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뭐 다행히 슈팅이 나와줬고 지금 뭐 오늘 거래량도 없이 끝까지 밀렸는데 저라면은
애매한 자리보다는 그냥 11선 깨고 내려오면은 11선부터 요 121선까지 안에서 1차 매수 밴드를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 완전 더 내려와서 뭐 이렇게 20선까지 와주면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더 덤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얘가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얘가 만약 많이 내려오고 한다면은 체크는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다음 오늘의 마지막이자 메인 뉴스입니다. 콘텐츠 확보 속도전 메타로 개명한 지 하루 만에 VR 피트니스 앱 인수. 메타 이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했고 뭐 카카오도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 3D 메타버스 NFT. 뭐 솔직히 메인이었던 오늘 NFT 그리고 오후장에 살아난 메타버스 얘네들의 결이 비슷하죠. 둘을 떼놓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비제조업의 종목이 우세한 장에서 제조업으로 흐름이 넘어갈 것 같다 했었는데요. 제가 금요일부터 장을 못 보고 오늘 HTS를 살펴보니까 다시금 비제조업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듯 보입니다. 뭐 말을 바꿔서 뭐 쑥스럽긴 한데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다시 포지션을 다시 수정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 주된 이유는 일단 페북의 사명 변경이 저는 이제 가장 컸습니다. 대기업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사실 진짜 흔치 않고 근데 그걸 바꾼 게 하필 메타다? 뭐 수재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마침 뭐 카카오도 이런 투자 소식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보란 듯이 시장에서 메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뭐 종목으로 보면은 오늘 뭐 이런 M게임부터 해갖고 오늘 게임주들도 엄청 강했고 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까지 엄청 강했어요. 오늘 보면은 일단 이 상한가 종목들은 사실 내일 단타 자리가 나오지 뭐 직장인들이 모아가는 자리는 아니다.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내일 분봉 눌림 같은 거는 저는 이제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 이야기로 조금 보면은 서울 옥션도 어렵고 저는 다날을 저는 금요일날 종배해서 오늘 익절한 종목인데 내일 만약 얘가 조금 눌리면은 볼 것 같습니다. 눌리면 다른 거는 내일 장 열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얘가 증백 증백이어서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데 차트는 지금 워낙 좋습니다. 지금 요 자리 요 박스를 돌파한 걸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의미 있게 요 자리에 얘도 결국에는 어딨냐 1.1억 명 가입자 NFT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뭐 요런 걸로 이제 지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지금 이 아래에서 갭 뜨고 한 달 됐나? 한 두 달 가량 박스를 그리다가 강하게 돌파한 모습. 요거도 내일 저는 눌러주면 볼 어떤 그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급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엔터였죠. 뭐 SM이나 또 뭐 있죠? JYP 그리고 YG 엔터 뭐 하이브도 있고요. 내년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제 내년 초중반까지 공연 계획이 아주 빡빡하게 차 있다고 하니까 눌림 줄 때 잡으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종목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장 초반에 되게 좀 세게 밀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마 여기서 많이들 털리셨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오전 매매를 오늘 마치고 병원을 가느라 요거를 못 봤는데, 만약 제가 병원을 안 갔다라면 요거를 분명히 잡았을 것 같아요. 이 엔터주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재료의 연속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콘텐츠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뉴랑 위즈윅이랑 덱스터만 볼 거다, 다른 거는 안 본다 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저도 덱스터를 병원 갔다 와서 오후에 얼마였지? 점심쯤이었으니까 뭐 대충 이 정도였겠네요. 잡아서 여기 2만 5천 원, 여기 일봉상 고점에서 저는 이제 털었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를 짚어보면은 이제 위즈윅이랑 덱스터는 확실히 메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뉴를 처음 볼 때도 디즈니 플러스랑 연결해서 봤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코인, 메타, NFT가 우세니까 뭐 얘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디즈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 내려오면 잡을 것 같아요. 급하게 잡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 종목들 거의 다 죽었죠. 막 뭐 굳이 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예외죠. 버킷은 맨 처음에는 이정재 소속사 오징어 게임 때문에 갔지만, 얘가 최근에 이 1억 이상의 거래량을 터트렸을 때가 뭐였죠? 위메이드 빗썸 경영 소식 강세, 뭐 이런 이야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콘텐츠가 아닌 빗썸이랑 엮여 있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저도 요거를 금요일 날 제가 다날 종배할 때, 얘도 잠깐만요. 아마 여기 5,900원에서 잡았다가 오늘 요 자리에서, 딱 요 자리에서 5,700원에다가 50%는 비중 더 넣은 거 스탑로스 걸어놨는데, 딱 5,700원 한번 깨고 20원 차이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 어쨌든 아직 홀딩 중인 종목입니다. 수급을 보면 특이사항은 이제 웨이는 나가고 있고 기관이 열심히 담고 있네요. 어쨌든 뭐 콘텐츠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오늘 이 메타버스를 오늘 차트를 돌려볼 때 저는 NP, 맥스트, 이노뎁, 뭐 위직, 덱스터까지만 보고 알테라 자이언트는 우선순위로 안 봤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저는 제 영상을 매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이언트로 계속 여기서가 아니라 이 양봉 22일 양봉을 보고 나서 눌림목을 잡아서 요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걸 안 본 이유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매매 스타일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치고 나갔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는 꺾이면은 저는 얘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대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NP, 맥스트, 이노뎁, 위지, 덱스, 이렇게가 지금 메타의 대장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6만, 얘가 7,000원, 6만 7천원, 그러니까 시가 부근에서 개길 때 약간 고민을 하다가 우물쭈물하면서 다른 종목을 들어갔는데, 뭐 얘가 아주 싸게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NFT랑 메타에서 장 초반 오전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섹터, 뭐 LNF나 뭐 요런 애들 지금 하단에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곡점에서 이렇게 싹 꺾이면서 한 번의 추세는 꺾였고 돌아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위태위태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 이 투자자들의 눈이 팔려 있다. 하지만 얘가 여기서 만약 강하게 돌아 나가면 다시 조금 불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저도 몇 번 이야기했었던 이 CIS, 제가 여기 목요일 날 아니지 요날 들어가고 이날 익절 안 하고 요날 그냥 본절로 털고 나왔습니다. 본절로 요날. 근데 이제 오늘 그냥 바로 꺾여 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전기차 쪽을 본다면은 볼 거라면, 왜냐면 물론 얘네가 죽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결국엔 지금 오르고 있는 애들이 고가권에서 한번 빠지면은 또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죠. 그래서 고가 매매가 부담스러우면 다시 튀어 오를 종목들 확률이 높은 걸 체크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전기차로는 그 LFP만 보면 될 것 같아요. LFP 뭐 파워넷이라든가 뭐 아모그린텍, 뭐 EG, 또 뭐 있죠? 코인, 요런 거, 얘네들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 리오프닝 같은 거는 뭐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쳐다도 안 볼 것 같고 안 볼 예정이고, 정테마도 오늘 조금 강했죠. 그 이렇게 안철수 완전 빠그러지고 홍준표 종목들도 완전 꺾이면서 그 뭐였죠? 이재명하고 윤석열 두 개 양강 구도가 약간 형성이 되면서 그 둘이 막 수급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저는 정테마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인맥주는 이제 그냥 안 볼 거예요. 그냥 뭐 갈 수도 있지만 굳이 그냥 저는 마지막 불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요런 거 잘못 걸리면 진짜 예수금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체크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좋은 종목 섹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볼 건 보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충분할 듯 싶고요. 오늘의 영상 내용을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해 본다면,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판단했었으나 그것은 미스였다. 그 뷰가 틀렸다가 아니라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당분간은 뭐 메타버스, NFT, 더 나아가서 코인 쪽까지 면밀히 체크하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수는 막 좋지도 그렇다고 막 나쁘지도 않은 정도, 애매한 자리, 어제 음봉 또는 그저께 음봉을 깨면은 다시 하단을 테스트하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째도 종목, 둘째도 종목임을 잊지 마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들어가세요.